안녕하세요. 엘사운드의 김영철입니다. 오늘은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은 어떤 제품이냐면요. 토핑의 E2X2라는 모델의 제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제품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았던 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오디오 인터페이스 종류가 상당히 많죠.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베스트 4인가요? 이렇게 선정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제가 오늘 설명할 이 토핑이라는 이 모델은, 이 제품은 바로 이 제품이에요. 이 제품인데, 이 제품이요, 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제품만큼은 이러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딱 맞는 제품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홈 레코딩 하시는 사람들, 이제 뭐 실용음악을 전공한다든지 아니면 방 안에서 레코딩을 해서 음반을 만들려고 준비하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에게는 딱 맞는 제품이다 생각이 들었어요. 두 번째는 방송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유튜브 방송이라든지 뭐 다양하게 이제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또 맞는 제품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음향 엔지니어들, 특히 저 같은 경우에 측정을 할 때 프리 입력이 또 좋아야 되고요. 또 루프백 기능이 들어가 있는 제품, 요게 또 저한테는 선호하는 제품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음향 엔지니어들, 특히 이제 튜닝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필요한 제품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자, 그렇다고 하면 본격적으로 이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요. 왜 이 제품이 좋은지에 대해서 먼저 회사에 대해서 한번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핑이라는 회사는요,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덱 장비 있잖아요. 디지털 아날로그 컨버팅의 절대 강자예요. 근데요, 왜 절대 강자냐면 성능과 기능과 그 모든 퍼포먼스가 너무 좋은데요, 중국산이라는 단점이 있었던 거예요. 중국산이라는 단점? 이게 왜 단점일까? 단점이 아니죠. 오히려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장점이 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점이라 얘기하는 이유는 중국산이라는 어떤 선입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저도 이제 어떤 장비에 대해서 좀 검색을 하다 보면은 오디오 사이언스라는 그 사이트가 있어요. 그 사이트에서 뭐 하냐면 리뷰를 해주는데, 어떤 전문적으로 측정된 자료를, 데이터를 저희들한테 공유를 해주는 그런 사이트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측정 자료를 제가 직접 측정하지 않아도 거기서 측정된 자료를 보면서 제가 스스로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음향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가장 공신력이 있는 사이트인데, 그 사이트에서 가장 탑 링크에 올라가 있는 제품 대부분이, 특히 덱 장비예요. 덱이라든지 헤드폰 앰프 쪽에서는요, 토핑이요, 10위권 안에 대부분 다 토핑이 다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는 이 많은 제품들 중에 이 토핑 제품이요,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거예요. 탑 링크 안에. 그러다 보니까 난리가 난 거죠. 가격은 저렴한데 제품의 퀄리티가 너무 좋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선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또 거기에다가 많은 기능들을 또 집어넣고 또 연구 개발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막 간지러운 부분들을 얘가 다 긁어주는 거예요. 다른 데서 긁어주지 못하는 부분들을 이 친구는 다 긁어주니까는 토핑이라는 브랜드가 일반 유저 입장에서는 머릿속에 좀 각인되어 있는 부분이 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어떻게 보면 프로 장비잖아요. 자, 이걸 좀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있어요. 덱이란 장비는 뭐냐면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컨버팅 해주는 거잖아요. 컴퓨터에 나오는 그 시그널 자체를 우리가 귀로 들을 수 있는 아날로그 신호로 바꿔주는 것을 덱 장비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좋은 소리를 스피커에 연결하고 싶을 때에 덱 장비를 쓰는 거고요. 헤드폰 앰프는 좋은 소리를 만들어진 것을 내 헤드폰으로 들려고 했을 때 헤드폰 앰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럼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뭐냐? 덱 플러스 그다음에 ADC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ADC는 뭐냐면 이 아날로그, 그러니까 마이크라든지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만들어주는 덱과 ADC가 합쳐져서 만들어져 있는 게 오디오 인터페이스라는 거예요. 근데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홈 레코딩이라는 레코딩 영역이라는 거죠. 스튜디오 영역이라는 거예요. 스튜디오 영역에서 제일 먼저 필요로 하는 것이 ADC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리앰프, 그러니까 마이크를 입력할 때 얼만큼 좋은 입력을 받을 수 있는 장비냐, 이것이 가장 큰 핵심이었다는 거죠. 자, 이 토핑이라는 브랜드는 여기서 보면 대부분 장비에 토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밑에 이제 프로페셔널이라고 이제 기명을 했다라는 거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입력이 있고 또한 출력이 있는 이 모든 것을 ADC와 DAC를 다 포함되어 있는 이런 제품을 출시했다라는 거죠. 덱이라는 성능은 워낙 좋은 회사인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좋을 거고요. 플러스 이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만들었으니
풀이를 얼마나 잘 만들었겠냐고요. 제품 자체가 20만 원 후반대라고 지금 알고 있는데 동일 가격 선상에서는 경쟁자가 하나도 없고요. RM이 베이비 페이스 정도 비교했을 때 그 정도 값어치는 된다. 성능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제품이 왜 좋은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자료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정도 스펙에 대해서는 여러분 다 이제 볼 줄은 알고 계시지만 간단하게 한번 정리하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USB가 2.0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마이크 인풋, 인스트루먼트 인풋, 라인 인풋 이거 하나로 되어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나로 되어 있는데 이제 이렇게 표시한 것뿐이고요. 그러니까 인스트루먼트를 할 경우에는 이걸 눌러서 이제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눌러서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팬텀 파워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위에 있는 모니터 버튼이 있는데 이거는 제로 레이턴시를 모니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버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인풋, 아웃풋 메타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왼쪽이 인풋이고 오른쪽이 아웃풋이에요. 이제 그래서 메타를 별도로 이제 스테레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마이크 프리 모듈이 있고 헤드폰 앰프 모듈이 있어요. 요 두 가지가 가장 이 장비의 핵심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측정된 자료를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 레이트 자체가 192까지 지원을 한답니다. 그 다음에 24비트에 192까지 지원을 하니까 웬만한 녹음실에 쓰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소프트웨어 컨트롤이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터핑 프로페셔널 컨트롤 센터라고 하는데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이 이제 이 컨트롤 센터예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이제 집어넣은 거죠. 리모트 컨트롤을 할 수 있게끔. 왜 이것이 필요하냐면요. 우리가 이제 녹음실을 하다 보면은 요것들의 어떤 기능을, 그러니까 이 인터페이스 자체의 어떤 기능적인 버튼을, 물리적인 버튼을 이렇게 놓으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을 해놓은 거예요. 뮤트하거나 아니면 위상을 바꾸거나 아니면 그 루프백에 대한 볼륨을 조절하다던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마이크 뭐 여러 가지 이런 세팅 값을 조절하다던가 이거를 이렇게 돌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녹음실에서는 모니터를 보면서 이 컨트롤 센터를 가지고 같이 이제 조정을 한다라는 거죠. 그게 익숙하다라는 거예요, 녹음실에서는. 근데 그것을 지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보면 이렇게 인풋에 대한 것이 있고 레벨이 있고요. 아까 전에 모니터라는 거는 이제 제로 레이턴시를 가지고 모니터를 할 때 이제 사용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40V 팬텀 파워, 인스트루먼트 버튼이 있고 솔로, 뮤트, 위상 뭐 이게 다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개인 값을 올려주는 것. 것이 있고요. 루프백에 대한 것들이 스테레오로 봤을 때는 2개고요. 채널로 봤을 때는 하나, 둘, 셋, 4개가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믹스 항목이 따로 있어가지고 이것을 뭐 라인 입력 을 받는 것 2개를 이제 컨트롤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레이백 하는 것이 1, 2, 3, 4, 5, 6, 6개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DAW를 통해서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소스를 같이 받아가면서 믹싱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웃풋 설정을 내가 어디로 할 거냐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방송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되게 요긴하게 쓸 것 같아요. 특히 루프백 기능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의 장비를 가지고 A 방송도 할 수 있고 B 방송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나눠서 이제 구분해서 이제 방송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는 음향 엔지니어 입장에서 루프백 기능이 있기 때문에 좋아요. 이 장비 하나 가지고 보통 우리가 이제 루프백 기능이 없으면 오디오 라인을 연결을 해가지고 루프백을 사용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한 채널 이제 빼먹을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스펙에 대해서는 이게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디오 사이언스라는 그 사이트에 가게 되면 이 리뷰에 대한 기술적인 어떤 분석 자료들이 꽤 있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제가 그냥 발췌를 한 거고요. 먼저 ADC에 대해서 한번 잠깐 보게 되면 시그널이 1kHz에 뭐 풀 스케일로 다 집어넣은 거죠. 거의 끝까지 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THD가 와우 0.0003%. 여기가 이제 제로 위치잖아요. 이 여기까지 시그널을 1kHz를 집어넣었을 경우에
지금 보시는 부분,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간 부분들. 이런 걸 다 합쳤을 경우에 이게 몇 퍼센트가 됩니까? 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최고의 등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ADC 같은 경우는 입력 쪽이잖아요. 이렇게 입력 쪽, 받는 쪽에 대한 것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좀 녹음실 하는 사람은 너무 잘 알 거예요. 노이즈 플로어 것 자체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는 거죠. 그걸 나타내는 건 신호대 잡음비, 이걸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건데, 와,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110까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110이라는 위치를, 잘 인지를 못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게 보면 거기서 이제 분석해 준 자료예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제가 한번 잠깐 얘기했던 오디온트 ID4 같은 경우가 한 86dB 정도 된다라는 거죠. SN이. 신호대 잡음비가. 모투 같은 경우가 그나마 좀 이 정도 올라와 있고요. 내가 좋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한참 위에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 왜 이게 좋아야 되냐? 녹음실에서는 왜 신호대 잡음비 좋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또 녹음실에서 이렇게 녹음을 하다 보면 실수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경우가 뭐냐면, 이제 피크 쳐가지고 찌그러졌을 때, 그러면 이거를 다시 재녹음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잘못 녹음이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을 엔지니어 책임으로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이제 녹음을 할 경우에는 되게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어요. 너무 큰 레벨의 입력 게인을 끌어올려서 우리 녹음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낮은 게인을 가지고 녹음을 하고, 이것을 이제 후 작업, 믹싱 작업이나 나중에 이제 작업을 할 때 이제 끌어올려서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녹음실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노이즈 플로어가 더 낮으면 낮아서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이즈 플로어가 낮아야지 나중에 이것을 끌어올렸을 때 이 노이즈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데, 노이즈 플로어가 많이 올라와 있다고 하면 이것을 끌어올렸을 때 같이 노이즈도 올라가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레벨을 정해놓고 노이즈 플로어가 어떻게든지 몇 dB라도 그 노이즈 플로어 레벨을 줄이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솔직히 포커스라이트하고 비교했을 때 한 8dB 정도 차이 나거든요. 이 8dB 차이 나는 것이 여러분들 입장에서 별거 아니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제 녹음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8dB 차이는 엄청난 차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헤드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헤드폰 개인 버튼이 있어요. 헤드폰을 위한 개인 버튼이라는 거죠. 이걸 누른 이유는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그렇다라는 거죠. 3개의 헤드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그냥 노멀하게 막 쓰는 경우에는 오디오 테크니카의 ATH-M50X,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보다는, 그러니까 어떤 옆에 이제 듣게 하기 위한 용도로,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듣게 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이제 오디오 테크니카 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것은 이제 제나이저의 HD 시리즈를 많이 쓰게 돼요. 지금 아까 전에 얘기한 오디오 테크니카는 38ohm짜리예요. 자, 그러나 제나이저로 넘어가는 순간 임피던스 값이 되게 올라가요. 보통 필드에서 많이 작업하는 것이 HD25인데 이게 한 75ohm 정도 되는 거고요. 아니 믹싱용으로 제가 이제 개인 작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HD600인데 HD600 같은 경우에는 임피던스가 300ohm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300ohm을 구동하기에는 별도로 앰프를 쓰지 않고서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디 외부에 나가서 녹음을 할 경우에는 장비가 좀 거창해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헤드폰 앰프도 갖고 가야죠. 입력을 받으려고 하려고 하면은 좋은 입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장비가 좀 거창해지거든요. 여러 가지 장비가 이제 덕지덕지 붙다 보니까는 너무 불편함이 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제품은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 헤드폰의 영역을 다 커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든 어떤 상황, 어떤 제품이든 상관없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임피던스에 상관없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헤드폰에 대한 위치가 지금 상당히 랭킹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윗부분에 있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토핑의 제품, 지금 이 제품에 대한 설명이에요. 다이나믹 레인지가 92dB, 92dB 정도 된다는 거죠, 헤드폰이. 근데 좀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뭐냐면, 아쉽다기보다는
좋아요. 다른 제품에 비해서 이 가격대에서는 어떤 것도 견줄 건 없어요. 그러나 한 100만 원대 넘어가는 이런 인터페이스하고 비교하게 되면은 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입력이 좋으면 출력이 조금 아쉬운 게 있고, 출력이 너무 좋으면 입력이 조금 아쉬운 게 있고, 두 가지를 다 만족시켜 주려고 하는 그런 장비는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가격대가 더 올라간다라는 거죠. 근데 이 제품은요, 조금 아쉬웠던 것은 출력적이 지금 위치로 봤을 때는 이제 벨곳이라는 위치 이제 이 정도 된다라는 거죠. 절대로 노멀하진 않아요. 좋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제 개인적인 취향에서는 여기까지만 좀 더 끌어올렸었으면 더 좋은 평가를 받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좀 있다라는 거예요. 출력은 SN이 한 100dB까지 지원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도 다른 제품 한 뭐 120dB 정도 넘어가는 제품도 있긴 하거든요. 그런 거에 비해서는 조금 근데 출력은 또 다른 범위이긴 해요. 왜냐면 민감하게 듣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라고 할 정도로 그또 홀 확경도 있을 수 있고 그 기본적인 잡음도 있을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좀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요, 서두에도 말씀해 드렸듯이 홈 레코딩 하는 사람들, 어디 나가서 레코딩을 해야 되는 상황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정말 가성비 끝판왕인 제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방송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유튜브 방송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위해서도 너무 좋은 제품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엔지니어 입장에서도 튜닝하는 데 목적을 두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은 제품, 좋은 제품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번에도 이렇게 좋은 제품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과 또 나누면서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만남을 기대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